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3장은 안전보건교육, 4장은 유해위험 방지조치, 제5장은 독업시 산재예방, 6장은 유해위험 기구 등에 대한 조치, 7장은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은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은 산업안전지도사, 10장은 근로감독관, 11장은 보칙, 12장은 벌칙, 이렇게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는 175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암기법은 제 장에 있는 제목, 그러니까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암기 필요는 없겠지만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장은 총칙, 2장은 체제, 시스템에 관련한 거, 3장은 교육, 그러니까 총칙, 체제, 교육, 그 다음에 방지, 5장은 독업시, 그 다음 6장에는 기계 관련, 7장은 물질이죠. 6장이 기계 설비류를 얘기한다면 7장은 물질,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사람이죠. 근로자. 9장은 산업안 지도사. 10장은 권오부의 근로감독관. 11장은 보칙, 벌칙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보면 좀 좋습니다. 자, 제1장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앞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설명하기도 하고, 뒷부분에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은 좀 빨리 할게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합니다. 제1장 총칙, 산업법의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써야 되죠. 기술사나 지도사 시험은 그대로 치셔야 되고, 객관식으로 놓으면 대충 개념만 알고 있어도 답은 할 수 있겠죠.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거죠. 안전보건.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 예방을 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안전. 자, 여기서 보면 근로자가 아니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산업법의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세프티와 헬스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자,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해야지 암기하기 쉬워요. 자, 산업법이란 것은 기준을 확립한다. 기준을 확립한다. 이게 뭐예요?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법을 세우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 법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먹이고 감옥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켜라. 그러면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안전하겠죠. 자, 암기법입니다. 암기. 기준, 책임, 예방, 쾌적, 자, 노무, 자, 기책, 예쾌, 노무입니다. 암기법은 기준 확립, 책임 소재 명확, 자, 예방, 쾌적한 작업 환경,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자, 기책, 예쾌, 노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법의 목적은 기책, 예쾌노.
넘어갑니다. 기청역회노. 산업법 목적은 기청역회노. 자, 정의입니다. 정의는 총 13가지가 나와요. 13가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기술사 시험에 산재 정의를 써라, 중대재해 정의를 써라, 각 1점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1교시에 10점짜리에 하나 맞추면 그냥 1점이에요.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산업재해란 이 내용을 모르면 막상 시험장에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얘가 주어예요. 주어. 노무를 제공한 사람, 주어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자, 기물이죠.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암기법은 건설원이에요. 건설원. 건설물이나 설비, 이퀴먼트나 머테리얼, 건설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주어입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장에서 건설원에 의해서 뭐 더 붙인다면 가스, 전기, 분진. 건설물과 설비, 원재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스, 전기, 분진은 좀 눈에 안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건설원, 가스, 전기, 분진에 의하여 뭐 작업이든 뭐 업무든 여하튼 이런 기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사부질입니다. 사부질. 결과죠. 사망, 부상, 질병. 다시 봅니다.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건설원에 의해서 사부질. 이 산업재해예요. 자,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서 현장에서 건설원에 의해서 다쳤어요.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거. 이게 바로 산업재해입니다. 산재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건설원에 의해서 사부재해에 걸리는 거. 이게 산업재해다. 그럼 중대재해는 뭐냐?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좀 심한 거, 정도가 심한 거, 혹은 여러 명이 다친 거. 산업재해 중에서 뭐 좀 경미한 거 빼고 좀 정도가 심한 거, 이런 걸 중대재해라는 거죠. 산재,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산재, 중대재해. 자, 근로자. 근로자는 근기법에 의한 옛날 개념입니다.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업주는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 되어 있고, 그럼 근로자 대표는 뭐냐? 노조입니다. 노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되어 있는 노조. 없을 경우에는 뭐 과반수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급은 뭐냐? 도급은 자,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도급이 이런 명칭은 관계없어요. 그냥 어떤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등 기타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은 계약입니다. 계약.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은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여기서 수급이란 말은 없어요. 일단 도급으로 합니다. 도급. 건넬 도자죠.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물건의 제조나 건설이나 수리, 서비스 등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이 뭐냐? 도급하는 사업주도 도급하는 사업주. 6분의 항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수급인은 뭐냐? 도급인의 반대말이죠. 도급인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도급받은 사업주. 자, 도급인은 도급하는 사업주,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예요.
도급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인데 그 하는 사람은 도급인이고 받는 사람은 수급인인 거죠. 도급인, 수급인, 도급하는 사업주, 도급받은 사업주. 자, 관계 수급인은 뭐냐? 수급인은 수급인인데 보통 이제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 하청이라 그러잖아요. 하청이 지하청 넘어가잖아요. 서브 컨트랙터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모두 다 원도급을 빼고 이제 원수급자가 있을 것이고 하청, 지하청 모두 다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관계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수급인을 모여라 하면 B, C, D, E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좀 조금 헷갈리는 용어죠. 자, 도급이란 건 뭐냐, 그죠?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형태인데 일거리를 주는 사람 도급인, 일거리를 받는 사람 수급인, 지하청 모두 다 포함해 수급이 전부 다 관계 수급인. 요까지는 뭐 이해하셨겠죠?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자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건설공사는 조금 이제 산업법에서 건설공사는 또 특별히 한 번씩 언급을 해요. 자, 건설공사 발주자는 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따로 빼낸 거예요. 도급하는 자 중에서 특히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람은 건설공사 발주자로 명칭을 또 따라하고 있어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예,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그러니까 뭐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LH공사, SH공사, 뭐 또는 뭐 삼성전자 이렇게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는 거고. 자,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이 좀 말이 헷갈리죠? 자,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도급하는 자, 이까지를 이해하겠어. 그 다음으로 건설공사를 시공 주도하여 총괄까지 하는 자, 건설공사 도급하는 자랑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틀린 사람이에요. 다시 볼까요? 자, 건설공사 발주하는 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반도체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람은 건설공사를 시공을 하죠. 시공 주도 총괄하는 자. 얘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성 전자에서 요렇게 일거리를 주죠. 이렇게 뭐 LH에서 롯데건설에 주든지 이렇게 건설공사에 도급하는 자, 건설공사 시공주도 하는 자. 네, 틀립니다. 그러면 건설공사라는 건 또 뭐냐? 다 짓는 건 다 건설공사다. 그게 아니고 건설공사는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건설공사를 하는 건데, 자, 건기법에 의한 건설공사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입니다. 문화재수리공사. 그래서 다시 문화재수리공사인데, 그래서 암기법은 자, 볼까요? 건, 전, 정, 소, 문 이렇게 할게요. 자, 건설공사, 건정조 소문, 건설공사는 건정조 소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자, 이거는 다 분리발주 요즘 하는 거잖아요. 전기공사하고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건정조 소문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안전보건진단, 그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나왔어요. 정의 중에. 안전보건진단이 뭐냐?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겁니다.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한다. 조사평가한다. 안전보건진단,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 조사평가면 조사평가. 그럼 작업환경 측정은 뭐냐? 작업환경을 하는데 환경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측정도 하는 거예요. 근로자 또는 작업장. 대상물은 근로자하고 작업장이에요. 누가? 사업주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 뭐 노조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것도 뭐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하겠죠. 작업장에 대해서도 할 것이고. 그래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 그래서 얘는 분석평가. 자, 12호는 조사평가고 얘는 분석평가예요. 분석평가. 뭐 시료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 이제 사겠죠. 실험실을 가져가서. 그래서 분석이라는 의미를 엮는 거죠. 분석평가. 얘는 조사평가. 자,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의. 정의는 총 13가지예요. 13가지. 정의 13가지가 있는데 정의는 13가지. 잘 안 지어지네. 정의는 13가지. 정의는 13가지가 있고 산재, 중대재해. 산재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건설원, 사부질. 중대재해는 정도가 심한 거. 근로자, 사업주, 근로대표는 노조죠. 도급은 뭐냐?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은 도급하는 사업주,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자,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건설공사 받줄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산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사실은 건설공사를 시공에 주도하는 총괄 관리하는 자가 더 책임이 커요. 예. 예, 원도급자보다 건설공사 발주자보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건설공사는 뭐냐? 건정전, 소문, 보건진단이라는 것은 잠재적 위험성 조사평가, 자금의 측정은 시료채취 분석평가 됐죠. 제3장입니다. 제3장은 적용범위는 뭐 눈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4장 정부의 책무.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정부의 책무. 산안법에 의한 정부의 책무를 써라. 그러면 다 써야 돼요.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뭐 토시까지 하나까지 맞으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 정부의 책무 이렇게 하면 요렇게 뭐 9가지죠. 9가지. 9가지인데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길 텐데 자 읽어보는데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정책 및 수립 및 집행 다시 정책 및 수립 집행 설명 추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는 먼저 이제 암기법 먼저 말씀 소개해 드릴까요? 정산, 직경, 슬러시하고 홍연조, 슬러시, 단노 이렇게 그럼 9개 되겠죠. 정산, 직경, 홍연조, 단노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산, 직경, 홍연조, 단노. 정부의 책무는 뭐냐? 정산, 직경, 홍연조, 단노다. 정부니까 정책 수립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책 수립. 그다음에 산이 뭐죠? 산재 예방, 강제 표시, 산재 예방. 이게 강제 표시 지워야 되나? 저장. 자, 정산 직경 홍련도 단노라 했는데, 자,
여기 뜨네요. 정산직경. 누르면 뜨는군요. 계속 뜰 수 없나? 정산직경.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 지원. 자, 요 산자입니다. 산자. 산재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산직경. 경영체제 확립 도와준다. 정산직경 홍련조. 홍보교육. 연구개발. 조사 및 통계. 단체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정부가 하는 일 뭐냐? 정부가 하는 일. 자, 정책. 산재 예방. 예방이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경체제 확립할 때 도와준다. 서포트해준다. 홍보. 연구개발. 조사 통계. 단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정부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9가지. 정책 수립, 산재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경영체제 확립하도록 각 사업체마다 지원해 주는 거죠. 홍보교육, 연구개발, 조사 통계, 단체, 노무를 지원한 사람, 정부 책무는 정산직경 홍련조 단노. 천천히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자체의 책무는 뭐냐? 지자체는 뭐 권오부에서 뭐 지시를 하면 협조한다. 뭐 이런 거죠. 이건 매일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당연 사항이죠. 4조 2, 4조 3, 뭐 이건 넘어가고. 자, 5조. 자, 정부의 이제 두티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주의 알레나는 뭐냐? 사업주는 뭐 할 거냐? 그리고 근로자는 뭐 할 거냐? 자, 5조. 사업주는 뭐 하느냐?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사업주는 따라야 되죠. 사업주는 따라야 된다. 기준인데, 기준 이행입니다. 기준 이행. 말이 빠져 있는데, 산재 예방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 뭐, 기준 수행, 기준 이행.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요렇게 오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한다. 그리고 정보.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암기법은, 자, 사업주는 귀쾌정이라고 할게요. 자, 정부는 정산직경 홍련조 단노. 자, 정산직경 홍련조 단노. 얘가 정부고, 정부는, 그다음에 사업주는 귀쾌정하자. 기준 이행하자. 쾌적한 작업 환경 좀 조성해라. 정보 제공해라. 뭐 이 정도. 근로자는 여기 나오는데, 뭐 법에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됐어요. 뒷부분에 뭐 시행령 신규칙 있으면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건 일단 여기 적고 넘어가고. 협조 요청. 권오부가 협조할 수 있는데, 여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현대는 이제 정보 싸움이죠. 이제 권오부가 이제 말빨이 좀 써야 됩니다. 그래, 업체가 말을 좀 안 들어요. 그걸 직권으로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권오부가 산재 예방하기 위해서 좀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그 제조업체에도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요 사업자죠. 사업자 좀 조사를 해야겠다. 관련된 법이 뭐냐? 사업자를 조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세무적으로 회사가 있으면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요걸 알면 사업자의 어떤 규모나 뭐 약간 재무제표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법 이렇게 합니다. 부법.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고용보험법이죠. 이제 회사 되면 4대 보험을 내야 되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회사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뭐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안기법은 부법고 이렇게 옵니다. 제 9조. 그럼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해야 되겠죠. 통계도 내고 좀 더 IT 강국답게 좀 시스템을 꾸며야 되는데 이거 별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고. 자, 10조.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예, 어느 회사가 산업 안전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공표를 해야겠다. 고노부가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목적은 이제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한 거죠. 이제 성적을 발표하는 겁니다. 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그 순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요. 시행령에 시행규칙이 있을 텐데 곧 시행령 시행규칙 할 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산재 예방 시설의 설치 운영 또 넘어가고 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넘어가고 13조 별 중요사항이 없습니다. 제2장으로 넘어옵니다. 제2장 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주로 이제 회사죠. 회사에 안전관리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고 그걸 해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어야지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를 만들어라. 이사회에 상정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게 제14조입니다. 그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회사 안전 보건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으라 하는 거고요. 세부 위임사항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겠네.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CS죠. CSO. 어떻게 보면 CSO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CSO 어떻게 자 CSO 자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CSO인데 요 9가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 자 산자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세 개예요. 세 개가 있고 산재죠. 산재랄까요? 산재 산이 들어가 있는 게 3개. 다음에 교육 규정 측정 이렇게 할까요? 잠시만요. 어떻게 암기하면 좀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5조 산재 교규 측정 진단 적격 위험 방지로 하겠습니다. 산재 하나씩 꺼내서 볼게요. 교규 측정 진단 다음 적격 위험 방지 이러면 9개가 되나요? 자 산재에 관련된 게 3개 넷다 7, 8 되겠네요. 자 산재 교규 측정 진단 적격 위험 방지 자 됐죠? 자, 산재 다시 자 산재 있는 거 찾아봅시다. 산업재해 또 어디 있죠?
산업재해 여기 있네요. 자, 산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산재가 났어요. 다시 산재가 나면 안 되죠. 산재 사전에 예방, 산재 중에 예방입니다. 예방. 사고가 나면 원인 조사를 해죠. 원인 조사. 원인 조사. 그리고 통계 기록. 산재 예방은 기본이고 예방, 원인, 통계. 산재 관련된 게 세 가지인데 산재 예방, 산재 원인, 산재 통계, 예방, 원인, 통계, 예방, 원인, 통계, 산재 예방, 원인, 통계. 산재 예방을 한다. CSO가 산재 예방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산재 예방. 산재 예방. 그 다음에 원인, 그리고 통계. 그 다음에 산재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건 일단 지울까요? 자, 산재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교규니까 교육에 관한 거. 안전보건 교육. CSO 책임져야 돼요. 교육. 규정.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 교규. 안전보건관리, 교육, 규정. 산재, 교규. 그럼 측정 진단이죠. 다음에는 측정이 됐어요. 정리해서 했던 거죠. 측정. 측정 진단, 측정 있네요. 작업 환경을 측정한다. 작업 환경 측정한다. 그리고 건강 진단. 우리가 2년에 1년에 1회 건강 진단 받는 것도 다 산안법의 기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부서에서 보건부서에서 막 독촉을 하잖아요. 올해 건강 진단 안 한 사람 빨리 해라고 하는 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재 교구 측정 진단, 또 사항이 적격품이 적격품 요구에 확인하는 것도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은 적격품인데 보고 이런 거죠. 보고 들어올 때 제대로 된 게 들어오느냐, 안전인증품이 들어오느냐, 안전모를 이제 구매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들어오느냐, 적격품. 그다음 유해 이용 방지 조치에 관한 두리뭉실하지만 하여튼 방지 조치.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산재에 관련된 세 가지인데 예방, 원인 조사, 통계, 그다음에 교육 규정, 교규, 측정 진단, 적격품, 위험 방지. 산재 세 가지, 교규, 측정 진단, 적격품, 위해 방지.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하나 외움으로 해서 다음에 있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이사회 모든 암기사항이 여기서부터 응용이 됩니다. 응용. 그래서 얘를 하나 확실하게 암기해 두면 나머지 게 쉬워요. 이렇게 연관되게 외워야 되니까 자, 요거를 확실하게 암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5조까지 하기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